자, 이번 시간에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3대 대중요법의 틀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3대 대중요법의 박스에서 나와서 근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는 푸드 스타일,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완전히 교정하면서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연치유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자연치유 백과에 있는 책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자연치유 전문가들은 기생충을 5단계 해독 가운데 기생충 제거하는 과정을 생략하지 말아라, 반드시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가 간청소일까요? 신장일까요? 신장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단계, 신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약식으로 신장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클락 박사의 아주 여러 가지 10가지 약초를 통해서 해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끓인 물 이온수로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으로 신장의 노폐물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또 한번 다시 새롭게 리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세 번째 단계에서 기생충을 제거하고 반드시 신장을 청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신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혈액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과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양자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의 몸의 레벨을 살펴볼 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수은이나 납이나 비소, 구리, 중금속들과 같은 헤비메탈 독소들이 몸에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몸의 중금속들을 해독하는데 이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남는 물을 처리하고 남는 물은 소변이 되고 소변은 요관을 소변 주머니를 통해서 방광으로 갑니다. 방광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소변을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장이 독소로 과부하가 되게 되면 신장과 방광에 병이 생겨서 몸에서 발생하는 오줌과 노폐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소금 성분으로 인한 결정이 신장 내벽에 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커져서 이러한 결석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신장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결석이 될 수 있는 신장의 축적 물질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바로 신장 해독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우리 찰스 마요, 마요 클리닉의 원장님이신 찰스 마요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단단한 광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요즘 여러분 물에 대해서 굉장히 원장님도 강조를 많이 하시고, 물을 매일 마셔서 혈액을 가장 맑게 해주는 혈액청정제가 물이라는 사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닥터 로렌데이 박사도 이 벤만 갤리지 박사 세미나에 갔다가 바로 자기 그 유방암의 이 심각한 유방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처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물을 접목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돗물에서 나오는 단단한 광물질,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와 경수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 단단한 광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신장과 다른 기관에 이러한 단단한 광물질이 축적이 되게 되고 그것이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암과 같은 많은 질병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한 6, 7년 있는 동안 이제 선교사들과 우리 원장님이 신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물이 바뀌면서 특별히 중국의 석회화된 물들, 이런 단단한 광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신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마요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속의 단단한 광물질은 소화기관의 장내에서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의 기초 원인이 된다. 뭐가요? 물속에 있는 단단한 광물질이 고기나 생선 못지않은 이 노폐물 독소로도 비유될 수 있을 만큼 물속에 있는 단단한 광물질, 경수에 있는 단단한 광물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벽을 빠져나와서 림프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그 성분들이 혈액에 담겨져서 몸 전체로 적혈구에 의해서 배달이 된다. 이것이 신체 각 부분을 삐걱삐걱 어그러지게 하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셨어요? 경수와 연수가 이렇게 우리 몸에 심각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약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동종요법들이 신장에 이렇게 단단한 결석, 단단한 광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결석들을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동종요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신장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바로 수박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수박을 드시면서 신장에 있는 독소들을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장 인기 있는 신장 청소 방법은 뭐다? 커다란 수박을 사서 하루 종일 먹는 것이다. 너무 쉽죠? 여러분 3일 동안 디톡스 하실 때, 과일식 하실 때 3일 내내 수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장에 있는 독소들을 굉장히 빨리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중요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샐러리 씨앗차입니다. 샐러리 씨앗차를 끓는 물에 한 스푼의 샐러리 씨앗을 갈아서 넣고 잘 저어서 드시게 되면 신장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석이나 독소들을 제거하는데 참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샐러리 씨앗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성 신부전증이나 만성 신장병, 그리고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탁월한 차입니다. 샐러리 씨앗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또 관절에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독소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주고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배뇨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샐러리 씨앗차를 드시는 분들, 수박을 드시고 나면 화장실 자주 들락날락 하시죠. 샐러리 씨앗차를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시게 됩니다. 또 좋은 방법으로 하나가 바로 카모마일 차입니다. 제가 간 청소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카모마일이나 창카피에드라 같은 종류의 허브 종류, 차들 종류를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촉진이 되고요. 소변을 넣게 되면 간에 이 담석이나 신장에 결석이 많으신 분들이 샐러리 씨앗차나 또는 카모마일 차나 창카피에드라 같은 차들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홍차 색깔 비슷하게 탁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석이나 담석이 이렇게 녹아져서 그렇게 용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더 효과를 높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시려면 샐러리 씨앗차를 드시면서 민들레 뿌리, 여러분 그 종종 이 자연치유의 항암제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 또는 뭐 여러 가지 천연 항암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골든실 루트가 원래 골든실이 그 민들레과에 속합니다. 민들레는 아니지만. 그래서 골든실에는 그 줄기보다는 루트 성분들, 뿌리 성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간과 신장에 놀라운 해독 작용을 합니다. 리버 서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엉겅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밀크시슬도 도움이 되지만 골든실 루트를 샐러리 씨앗차하고 함께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 신장 해독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신 중이시라면 샐러리 씨앗차나 카모마일 차나
창카피에드라 같은 허브차 종류들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박이나 샐러리 씨앗차나 또는 카모마일 차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닥터 클락 박사의 키드니 디톡스 하는 방법 가운데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가지가 넘는 약초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신장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이 적용하실 수가 있어서 잠깐 소개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신체의 내부를 씻는 데에는 많은 양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데, 수액 주사로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물이고 전해질 주사로 쓸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면 pH 균형이 잘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겠죠. 자, 우리 몸을 신체 내부를 씻는 데는 많은 양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허브차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루에 1갤런의 소변을 생산해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폐나 팔이나 또는 복부에 있는 모든 부종 또는 수분 보유에도, 지금 부종이 있는 분들 있죠. 특별히 기생충 제거하시면서 또는 키드니 디톡스 신장 해독하시는 분들 부종이 조금씩 왔다 갔다 림프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 있죠. 잘 보세요. 폐나 팔이나 복부에 있는 모든 부종 또는 수분 보유에도 이 몸이 수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장이나 방광이 암과 관련이 있는 경우, 신장이나 방광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정상 용량의 2배가 되도록 합니다. 방광에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이 신장 해독 방법에 사용되어지는 약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가지가 넘는데요. 제가 2부에서 클락 박사의 10가지 약초를 소개를 하겠지만 여기 잠깐 지나가자면 말린 수국 뿌리 반컵, 자갈 뿌리 반컵, 마시멜로 뿌리 반컵, 블랙 체리 농축액 8온스 2배, 핀치 비타민 B2 분말, 신선한 파슬리 4송이, 또 골든라띵크, 또 생광, 우바우르시, 비타민 B6, 산화 마그네슘, 염산, 감미료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많은 약초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신장을 해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주 심각한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클락 박사의 이런 신장 해독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수박이나 카모마일 차나 또는 샐러리 씨앗차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 해독하고 신장 기생충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로 물이 연결해서 들어가셔도 웬만한 경우에는 신장 해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개는 신장 해독 단계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생략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신장을 해독하는데 좋은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신장 해독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수박, 또 샐러리 씨앗차, 그리고요 카모마일 차,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창카 피에드라. 네, 사모님 잘하시네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신장 기능에 무리가 있는 분들, 지금 또 림프 부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뇨작용이 안 되시거나 이럴 때 신장을 해독하는 방법. 게다가 제가 이제 코코넛 열매를 먹이는 것도 라우르산 성분이 많아서 말기 암 환자들이 체력이 바닥이 나고 복수가 찼거나 이뇨작용이 안 됐을 때 제가 코코넛 열매를 자주 먹입니다. 그러면 코코넛 수액에서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고, 게다가 이 코코넛은 라우르산 성분들이 엄마의 모유와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